이 방송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사전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올해 진행된 907 기후정의 행동의 슬로건이었는데요. 이제 기후위기에 관한 우리의 행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음을 올해의 긴 여름 날씨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얼쑤의 얼쑤, 운경입니다. 얼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이 너무 길어지면서 가을이 정말 왔다 갔나 싶을 만큼 짧아짐을 느끼고 있잖아요. 해가 그럼요. 갈수록. 네, 네. 그래서 그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을 담아서 제가 오늘 가을에 관한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그 첫 곡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님이 부르십니다. 가을 편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참 그리운.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생전에 한 번도 못 뵀지만. 그런데 노래로 맞아요. 이렇게 오래오래 음. 기억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또 노래의 힘을 오늘 한 번 더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방송국에서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만큼 서로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요. 9월 7일 907 기우정의 행진이 있던 그날 우리가 또 강남 만났죠. 한복판에서 네. 예, 마주쳤습니다. 네. 우리가 그 더운 여름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정말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사실 9월 7일이면 정말 한 20여 년 전? 혹은 뭐 한 10여 년 전? 그랬으면, 그렇게 더웠을까 싶을 그 계절이에요. 날짜가. 그런데 그날 날씨는 완전히 한여름 폭염과와 또 같은 그런 날씨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또 습도도 엄청 높아가지고 그렇죠. 네. 기운이 정말 빠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제 지인이 강원도가 이제 고향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고향을 갔는데 보통은 추석이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그쵸. 저녁이나 새벽에 쌀쌀하죠. 항상 긴팔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머무르다 왔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더워서 게다가 그 시골에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하도 집에 가자고 보채서 딱 하루만 있다 왔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잖아요. 정말로 더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엄마가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고 그때그때 해서 먹는 시기긴 한데 이번에는 정말 음식을 해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이거 쉬겠다 이래가지고 매 끼니를 새로 해서 먹고 네. 그러니 또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노동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네. 알 수가 있는 그런 또 계절을 살고 있죠, 우리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더운 가을을 보내고 있는지. 최근 한 이 10년 아니면 좀 짧게는 한 5년 사이에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2018년에 네. 정말 전국이 끓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당시에 막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도시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어쩌나 했는데 잠시 주춤했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 이제 2018년을 넘어서는 그런 무더위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올해가 또 앞으로 있을 여름보다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그렇죠. 내년은 기약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장기간 그 열대야 지속되는 거. 폭염도 마찬가지고요. 네, 폭염 일수도 엄청났죠. 뭐 굉장히 길고 사실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서늘을 하잖아요. 근데 또 한낮에는 이 머리 꼭지가 탈 것처럼 맞아요. 굉장히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한번 온도를 봤는데 29도에서 30도 사이예요. 한낮에. 이러니까 우리 몸이 네. 적응을 못해서 그렇죠. 자꾸 이렇게 아파가는 그런 우리가 또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감기 환자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네. 방송을 잘 이어갈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날 907 기우정이 행진을 하면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아니면 그날 보았던 인상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았었잖아요. 네. 한번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거 전에 이 행진에 가본 건 솔직히 말하면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있다는 건 알았지만 서울까지 이 행진을 하러 좀 사실 엄두가 안 났던 게 사실이에요. 관심은 무지 있었고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긴 거는 올해가 처음인데 왜 그랬냐. 정말 기후에 대한 정말 심각한 이 위기를 느낀 건 최근 한 이 5년 사이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이 사이에도 엄청난 기후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계속 이거 위험하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계속 학습하고 공부했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냥 그러겠지 하다가 진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을 어떤 행동으로 꼭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방송 일 하다가 보면 변수가 많아서 간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휴대폰에 푸사를 이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전부터 내가 혹시 못 가더라도 누군가한테 좀 알려서 뜻이 있는 사람을 좀 가게 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온 그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이런 거 다 푸사를 일부러 기후정의 행진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실제로 각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지는 못해도 전주는 전주대로, 뭐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또 작은 규모에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역에서 갈 거다. 우리는 뭐 전주는 어디 관통로에서 한다. 뭐 옥천 FM 분들도 옥천도 옥천 시내에서 이날 이러이러한 행동해요. 하고 막 제 거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가 있으면 알려야겠구나. 알려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를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힘도 받고 또 안 갈 사람들이 집에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게도 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꿈을 꿨어요. 11시에 벌떡 깼는데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얼쑤한테 전화했잖아요. 그랬더니 12시에 우리 화랑연대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이 차는 못 하겠구나. 근데 내가 이제 전철 타고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갔죠. 근데 가는데 보니까 왠지 저분은 강남역에서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지없이 내리시더라고요. 역시나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겼어 라는 느낌이 딱 오는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세월호에 리본이 있다던가 아니면 무슨 스티커 같은 거가 붙여 있는데 좀 더 다르다든가 아니면 음료수를 가지고 있는데 음료수 병이 텀블러라든가 하여튼 그런 어떤 일련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지없이 맞더라고요. 저분은 왠지 강남역에서 같이 내릴 것 같은데 하면 다 내렸고 근처에 계속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누군가가 주는 이런 자부 같은 거, 뭐 굿즈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서 가방에 잘 해서 넣기도 하고 읽어보시기도 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약간 연대의식도 느끼고 처음 보는 분인데 꼭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환경운동이 사실 별거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깃발을 휘날리고 목청을 올리는 것만이 환경운동이 아니라 운경이 하셨던 것처럼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는다거나 사람들한테 권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환경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날 친정 엄마랑 함께 갔었어요. 맞아요. 우리 친정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씩씩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모든 행진까지 다 끝내고 오는데도 저보다 더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날 이후 그 다음 날 바로 시화호 30주년 그러니까요. 관련한 맞아. 행사에서 호수공원에서 반달섬까지 걷는 그 코스를 또 완주를 하셨답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엄마를 같이 이제 기후정의 행진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엄마 세대는 저희보다 정보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엄마한테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메시지를 톡으로 보내는 분들이 다 저나 엄마의 성향하고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기후에도 뭐 정치에도 인권에도 반하는 사람들의 이런 메시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들어오고 링크를 보내준 걸 클릭을 하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엄마가 원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그렇죠. 들어가면 자꾸 그런 게 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런 무리에 물들지 않게 내가 같이 하는 시간, 보호하리라. 그쵸, 같이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친정 엄마를 많이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아니요, 훌륭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잘 살려고 또 내 딸이 잘 살게 맞아요, 하려고, 맞아. 네, 내 딸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지금 힘들죠. 현재로는 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기후 위기를 이상 기후로만 느끼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폭염, 폭우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세상인 거예요. 그쵸.
올해도 뜨거운 날씨에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열악한 주거 환경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게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후위기가 불평등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네.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907 기후정의 행진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계층 간의 문제 아니면 소득 간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운경은 어떤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상자 뒷면 다 잘 예쁘게 오려가지고 거기다가 색연필로 뭐라고 썼는지는 지금 기억 안 나지만 이렇게 높이 자기 눈높이 이상으로 들고 계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여성분 그거를 사진으로 또 봤고 같은 분은 아닌데 그 연령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보다 굉장히 어린 연령대 10대 청소년들 물론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그냥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 1년의 학생들이 재활용품에다가 써가지고 와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멋있게 써가지고 와서 퍼포먼스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거는 본인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그 경각심을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놀랐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들 사실은 그 자리에서 보진 않았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도 907 기후행진에 걸었어요 하고 하는 상당히 이 사회 저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뭐 연예인이랄지 아니면 뭐 작가랄지 뭐 예술가다랄지 이런 분들도 특히 예술가들은 이런 작품들을 할다 보면 여러 가지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재활용되지 않고 막 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오가는 페이스북을 보면서 작은 거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올해 이렇게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후정의 행진이 좀 기점이 되지 않았을까. 내년도 더 많이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올해 더 많이 오신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어요. 네. 작년에는 저는 인터넷 그런 신문하고 뭐 TV 이런 매체를 통해서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라고 하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그거 보면서 이분이 다녀왔구나. 나는 못 가는데 부끄럽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작년도 갔다 왔던 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확실히 많이 왔다. 정말로 심각해졌다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서울로 못 왔어도 지역에서 또 굉장히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기후정의 행진을 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는 아니지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신문마다 어떤 신문은 2만 명이 모였다. 어떤 신문은 3만 명이 모였다. 그런데 제가 어떤 신문을 봤는데 경찰 추산 뭐 8천 명인가 이렇게 왔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데 네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그건 좀 뻥이네요.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날 동원된 경찰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치를 이렇게 속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두려웠겠죠. 그런가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두려웠을 거예요. 경찰 추산에 곱하기 몇 해라 하는 게 이 룰이 있어요. 얼마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 그날 좋게 3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행사 시작하기 전에 본행사 시작하기 전에 단상 앞에 가서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맨 앞에서 맨 뒤가 보이지 않을 않았죠. 정도로 길게 그렇죠.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그맣다라고 하면 그건 경찰은 항상 뚫리고 싶을 거니까. 왜 그럴까 정말. 그리고 곡성에서 오신 농민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천에다가 글씨를 써오셨는데 농사가 투쟁이다 라는 문구를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막 뭐랄까 뭉클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진짜 그러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골에서 농사를 이어간다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투쟁 많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땅을 버리지 않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을까라는 걸 제가 이제 아니까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또 내년에도 아마 모이게 될 텐데 다시 보고 아마 싶은 그런 기후 위기를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분들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상추며 네. 화훼 농가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중에 지금 사과를 예전에는 대구, 뭐 영천 그 일대 문경 뭐 유명했잖아요. 지금도 뭐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사과 재배하는 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시죠? 혹시 강원도 강원도 또 어디? 화천 저 위에 인제까지 올라갔어요. 인제면 우리가 추운 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더워지고 있는가를 그런 과일로 봐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부님들이 대구에서는 이미 사과나무를 다 베었대요. 지을 수 없어서. 왜냐면 일교차가 있어야 이게 당도가 이렇게 되는데 안 된대요. 너무 더워서 녹아내린다고 해야 되나? 그 열매가 맺기도 전에. 그래서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바나나 뭐 이런 거, 뭐 제주도에서 뭐 됐다 막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강진, 해남 뭐 이런 데도 바나나가 나고 우리나라 최위에 천안까지도 난대요. 바나나가. 그러니 이건 너무 더워진 거죠. 아열대 기후에 거의 이르렀다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이런 삶의 그 질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불러온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그만큼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 정말 더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네. 더디고 네.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부분 네. 그리고 오히려 세계의 흐름에 반하는 그쵸.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또 쓰러져 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 그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봤던 기사예요.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우리나라 이제 명실공히 가장 유명한 국제영화제잖아요. 지금 벌써 30년을 넘었고. 근데 부산국제영화제 최근부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파행이 있었어요. 문체부에서 지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후원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성대하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고 기사에 많이 났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최대 그 스폰서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무리 힘들었지만 꼭 이래야 했을까? 라는 생각에 이거는 아니지. 라는. 그러게요. 차라리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를 모금운동을 사랑하는 하죠. 사람들한테 건강한 모금 운동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부산국제영화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꼬박꼬박 가시고 네. 우리 안산만 해도 좋은 이웃 안에 영화술사라고 하는 팀들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올렸죠. 실망스럽다 올해. 음. 알고는 계시라. 가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든지 하라는 의미로 제가 어제 올려놨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대요. 그 부산에 그리고 부산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 핵 발전소가 있어요. 있잖아요. 네. 고리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그 우려하고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적죠. 그 행동이 너무 미미해서 저 상당히 걱정을 많이 맞아요.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는 이제 번외의 이야기인데 저도 오늘 읽었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 북한이 핵을 뭐 사용하는 순간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약간 엄포를 놓는 듯한 그 정부의 이야기였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었는지 제가 대강 봐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니 북이 핵무기를 사용할 그때를 우리가 우려할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미 별거 아닌 무기에도 그냥 던지거나 쏘기만 하면 터질 핵발전소가 전국에 너무 많죠. 수십 개가 있는데 네. 어느 게 더 위험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데다가 저는 최근에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그 체코인가 가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해보죠. 얼세에서 네, 논의를 네. 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하고 합시다. 왜냐하면 뭐 체코 원전을 우리 돈으로 짓는다 막 이런 뉴스 헤드라인도 본 것 네.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의 의문점으로 잠시 남겨두고 우리 907 기후정의 행진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어가기 전에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윤도현이 부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얼수가 저에게 이제 준 그날 받은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문건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연과 생명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고 우리나라 지도에 여러 곳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그날 본 장면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수라 갯벌에 대한 영화를 저는 3번 봤거든요. 그 수라를. 황윤 감독님의 맞아요. 작품이죠. 네네. 네. 너무 인상 깊어서 상영할 때마다 계속 찾아가서 저도 2번 봤습니다. 네, 보게 돼서 네. 3번이나 봤더라고요. 근데 수라 하면은 이제 제가 고향인 전주 옆에 군산 있잖아요. 옥구와 군산 땅이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과정을 조금 봤어요. 제가 20대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화로만 본 그 느낌이 다르게 좀 다가왔던 곳이에요. 근데 그날 기후정의 행진하던 날 딱 강남역 그 몇 번 출구에서 딱 나왔는데 그 수라갯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옷에 수라갯벌에서 사는 막 쇠제비 갈매기 뭐 이런 도요 막 이렇게 그림 그려진 옷에다가 수라갯벌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3분이 서 있는데 엄청 인상 깊었어요. 정말 진심이시고 거기에 공항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써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외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수라갯벌 보는 분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아서 다 이렇게 손 흔들고 가고 그분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 지금 가슴이 너무 벌렁벌렁 하는데요. 어. 우리 국토가 굉장히 좁잖아요. 네. 근데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이렇게 좁고 아름다운 땅에 왜 그렇게 많은 공항을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웬 케이블카는 이렇게 또 지어대는지.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한데요. 이 907 기후정의 행진 가서 저는 이제 해마다 갔거든요. 작년에 923 기후정의 행진, 그 전에 924 기후정의 행진에도 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전국적으로 이 좁은 땅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좁지는 않구나라는 걸 또 느끼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이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환경적 이슈가 있구나. 이렇게 많을까 싶을 그렇죠. 정도로.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 안에서 아무리 그 용을 써도 뭔가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이분들 답답함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국에 좀 알리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자기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시는데 가끔 어떤 분은 너무 많은 이 인쇄물이 오니까 이것도 낭비다. 맞아요. 이거 좀 귀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지만 너무 모르니까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폭염 아래에서 이걸 돌리고 있는 그 심정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말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다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눠주는 것마다 다 받았어요. 예, 저도요. 2번도 그래서 받고 3번도 받고. 보통은 집에 가서 이렇게 대강 추려가지고 버리는데 환경에 관련된 거, 인권에 관련된 거는 차마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이 얼스의 얼스가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때 받아왔던 다양한 이슈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골라서 그분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 단원 FM의 얼스의 얼스를 얼마나 많은 분이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연과 생명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전국에서 몇 군데 지도에 있는 표시된 부분만 좀 우리가 하나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굉장히 우리가 쉽게 현혹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 영향 분석 평가라는 게 얼마나 허울 좋은 빛 맞아요. 좋은 개살구인지를 네. 예전에 한번 제가 얼스얼스 진행하면서 네.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연대하는 연대체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곳에서 발행한 유인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새만금 신공항 이야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을 훼손하는 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수라갯벌에는 흰발롱개, 저새, 검은머리 갈매기, 큰 뒷부리 도요, 쇠제비 갈매기, 황새 등 53종 이상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다 멸종위기종의 천연 그렇죠. 기념물로 네. 지정된 그런 소중한 생명들이네요. 맞아요. 여기 보니까 거짓, 부실, 전략, 환경, 영양 평가.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전략적인 뒷받침을 하는 그렇죠. 환경 영향 평가죠. 진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수라에 나왔었잖아요. 음. 우리 그 젊은 친구가 이게 환경 영향 평가에 나오는 음. 그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는지를 몇 년 동안 연구해서 실험하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네. 수라를 한번 검색해서 꼭 꼭 한번 보셨으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찌찌꼬. 자, 그 다음에는요. 지리산 산악 열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경악을 금치 하는데 외국에서는 국립공원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설치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지정된 공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식년? 안식년제 하죠. 안식년제를 네. 취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세상에 들어보세요. 국립공원제도 무력화하는 편법 사용이라는 이제 빨간 제목이 붙었어요. 그래서 백두대간 핵심 구역이자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의 건설 추진되는 지리산 산악열차, 반달 가슴곰을 비롯한 40여 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여기에서도 살고 있는데 이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죠. 여기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 알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 인터넷상에서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아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되게 존경했던 시인이 한 분 계시는데 박남준 시인이라고 이분이 이거 반대하는 거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왜냐 지리산 밑에 그 하동 땅에 살고 계시는데 저는 하동에 군수로 나오신 분이 그 공약사항을 산악 열차로 적어 넣으신 거예요. 이걸 지켰다. 이거를 유치해 오겠다. 국가 사업으로.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리산을 정말 파괴하는 일이죠. 몇 년 전에는 거기 케이블카 때문에 한바탕 난리였고요. 댐 짓는다고 해서 또 한 20여 년 전에 난리였거든요. 그거 반대 운동하느라고 뭐 수경 스님이나 문기현 신부님, 그 박남준 시인이 저 밑에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3부 1배 했잖아요. 그래서 막았거든요. 댐 막았더니 이제는 왜 산악열차 짓는다고 난리인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이 상황에 그래서 제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향 땅이기 때문에 남 땅 같지 않고 네. 유일하게 섬진강만 그 4대강 사업할 때 비껴갔던 땅이에요. 그렇게 지켜낸 땅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딜 감히 제가 이런 말 하고 싶네요. 네네네. 어딜 감히. 앞으로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네. 우리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여기도 또 제가 가서 눈으로 보고 봤기 때문에 너무 슬픈 곳인데요. 제주도. 비자림로 도로 확포장. 이미 했죠. 붉은 해오라기, 팔색조를 비롯한 법정보호종 조류 16종과 멸종위기 곤충 2급, 애기뿔 소똥구리, 두점박이 사슴벌레, 그리고 맹꽁이와 비바리 뱀의 서식지인 삼나무숲을 벌목하고 도로 확대하고 있답니다. 이것 또한 거짓 부실을 소규모 환경영화 평가로 이렇게 하고 있다네요.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나요. 네. 여기도. 자, 그 또 제주도에 제가 가면 가끔 묵고 오는 생태관광 하시는 고재량 선생님 댁이 있어요. 조천읍 서늘에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지금 이거 반대하는 또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재량 선생님 댁에 가면 여기 반대하는 막 이런 서명지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제가 또 보고 왔죠. 근데 너무 분노하시고 요즘에 선생님이 일부러 이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여기에 적혀진 이 동식물들 있잖아요. 이거 조사하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잘못됐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들이 매주 발로 뛰어서 이게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어요. 네. 몇 년째. 정말 멋진 왜 이래야 분들이죠.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거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남부 관광단지 조성 사업건인데요. 거제도의 최남단에 골프장, 호텔,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색조, 긴꼬리 딱새, 거제 외줄 달팽이, 대흥란, 붉은배 새매 등 법종 보호종이
50여 종 서식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제가 계속해서 제 블로그에도 가끔 소식을 올리고 있는 곳이에요. 거제도의 노자산이라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선생님한테 이제 들었네요. 올해도 아마 분명히 이분들이 907 기후정의 행진에 오셨을 텐데 음. 제가 이제 눈으로 보진 못했고 워낙 인파가 많아서 근데 작년에 이분들 만나서 저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셨어요? 이야기도 나누고 이 자료도 받아오고 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슬퍼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짓 부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했고요. 불공정한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우리가 보통 아이고 우리 말이 참 그래요. 그쵸? 운경 정말 잘했어요 하고 잘한다 잘해. 똑같은 아시죠? 자 뭔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길. 판단하시길. 네. 그 다음은 부산 대저 엄궁 장락대교 건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을 관통하는 교량 건설로 멸종 위기종 큰 고니와 대모 잠자리 핵심 서식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사업 예정지에는 매, 독수리, 제두리미 등 법정 보호종 6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또한 국립공원제도 무력화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로 형사처벌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와 화가 난다. 여러 아니 가지네요. 도대체 문화재 보호구역은 왜 정하는 거고 법정 보호종으로 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이럴 거면. 지금은 매 독수리 보기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모 잠자리도 그렇고요. 큰 고니도 우리 시어머니도 많이 찾아오지만 부산 그 낙동강 하고 하면 얼마나 새들이 좋은 서식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슬프네요. 자, 이거는 신문지 상에서도 굉장히 자주 네. 봤던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낙동강 하구 유역권의 핵심 지역이죠. 생태 자연도 1등급이에요. 우리 1등급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1등급 지켜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해양 생태도 1등급 지역이에요. 상괭이 아시죠? 네. 웃는 돌고래. 오. 네. 상괭이뿐만 아니라 팔색조, 삭, 솔개,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가덕도에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공항을 건설하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된답니까? 지금 동물들을 보니까 정말 맑은 지역 아니면 안 사는 친구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정말 얼마나 여기가 맑은 곳인지 이걸로 다 증명이 되네요. 근데 여기가 대규모 환경 파괴 사업임에도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이 미비했다라고 빨간 딱지가 지금 붙어 있고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면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라고 네. 했던 그거잖아요. 유치 그 공항. 못했잖아요. 근데 유치 못했는데 왜 자꾸 하려는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이미 있는 공항도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부실해가지고 문 닫는 곳들도 생겨 이러는데 왜 이러는지 정말 계속 화가 나면 안 되는데 이 좁은 나라에 그렇게 많은 한국 공항이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네. 덜 타면 될 텐데. 자 우리 대구로 넘어가 주세요. 네. 대구 금호강 고모지구 정비 사업이 있답니다. 멸종위기 1급 얼룩새 코미꾸리와 큰 기러기, 큰 고니, 황조롱이, 담비, 참매, 새호랑이 등 법정 보호종 18종의 서식지 금호강을 훼손하는 정비 사업이라고 하네요. 이 또한 불공정한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있었고요. 거짓 부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 팀들은 제가 이번에 그 기후정의 행진에서 봤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열받아서 오셨더라고요. 네. 열 받을 만하죠. 듣는 우리도 네. 열 받는데. 자, 이 지도상의 마지막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인데요. 5개 보호 지역으로 중첩 지정될 정도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멸종위기 사냥을 비롯해서 법정 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에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것 역시 거짓, 부실,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했고요. 평가서 통과를 위한 밀실 협의가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밀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경과 제가 번갈아 읽었던 8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객관성과 독립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게 직접 발주하는 지금의 방식은 사업자와 대행자 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주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라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평가서 거짓 부실의 책임 문제가 있는데요. 평가서의 거짓 부실 문제가 발견되어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만 처벌할 뿐이지 사업자,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지, 안 네. 되지.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책으로 도입된 거짓 부실위원회 역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환경부나 개발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했어 라고 지금 당장 서류적인 어떤 부분들을 채워가기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끼리 다 그렇죠. 쿵짝쿵짝 해먹는 느낌이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상한 게요. 정보 접근과 알 권리의 문제가 침해당하고 있어요.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서 초안 공람부터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요즘엔 예상 공개도 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뭐가 사는지 우리가 이미 다 밝혀진 바인데 구린 데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주민 의견 수렴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기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에서 한 번 주어지는데요. 평가서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과학기술 지식이 필요해서 지역 주민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렇죠. 이건 전공자 아니면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저희들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큰 그 규모의 사업들은 일시에 뭐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서서히 설득해 가고 그게 정말 옳다라면 필요하다라면 지역 주민을 그 이해시키는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이렇게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 오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면면을 보면 또 제대로 된 주민 의견 평가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만 해도요. 네. 예전에 지금 아니고요. 잘 모르던 시절에 이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됐다 하면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었었어요. 저도요. 했다는데 믿어야지. 네.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가 이렇게 연구해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연구했다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파봐야 되겠더라고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그렇죠.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데에만 너무 급급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바꿔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디냐면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전국연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 지금 서명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로 서명을 요청하고 있는지 운경이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서명으로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공적제를 통해 사업자와 평가 대행업체의 종속적인 관계를 끊고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거짓, 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부실 작성의 책임을 평가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자, 검토기관, 협의기관, 승인기관에도 물어서 평가서 거짓, 부실 작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환경영향평가서를 상시 공개하고 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원문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킵니다. 네 번째,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 주민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의견 수렴 제도를 확대합니다. 또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이의 신청권을 갖도록 합니다. 이 QR코드를 찍으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겠습니다. 네. 아, 이미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는 아, 그런데 우리가 못했으니 아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운동이 별거 있냐. 사실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챙겨가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환경운동을 대차게 해나가는 하나의, 일이 될 수 실천 있다라고, 운동일 것 네, 실천 운동이 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우리가 그 여러 목소리들 중에 단 한 곳의 목소리를 들려줬는데도 단 한 곳의 목소리만 듣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네. 흘렀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다른 목소리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이문세님의 가을이 오면을 들으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네. 이런 얼스의 얼스 지금 듣고 계신데요. 우리가 정말 가을을 가을답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만들기 위한 얼스의 얼스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평상시에 1시간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907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했던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이렇게 많이 들려주고 싶었는데
1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모자라죠? 네. 우리 다음에 2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네. 왜냐하면 그 소중한 목소리들을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묻혀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방송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에는요. 907 기후정의 행진에서 우리의 요구 오. 11가지를 운경과 제가 하나씩 낭독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네. 우리의 요구. 불평등이 기후 재난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 노동권, 기본권을 보장하라. 위기에도 존엄하게 살 권리. 차별 철폐, 돌봄 증진, 공공의료 및 공공교통 확충하라.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폭주를 멈추고 에너지 정의 실현하라. 기업을 위한 무한정 에너지 공급과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노동자 일자리를 보장하는 탈석탄, 탈화석 연료 계획을 마련하라. 민주주의와 공공성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롭게 전환하라. 노동자와 시민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 사회정의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실현하라. 이윤을 위한 생태 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 4대강 보호 사업을 철회하라. 농업재해 대책과 생태농업 전환 계획 수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및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고 동물 착취 시스템을 철폐하라. 무기 수출과 전쟁 지원을 중단하고 군비 축소, 반전 평화 실현을 하라.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라. 와, 이렇게 우리의 요구를 읽고 보니까 우리가 신경 써서 체크하고 관심 갖고 참여하고 연대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 써서 붙여놓고 싶네요. 붙여놓고 매일매일 네. 읽어볼까요? 우리 네. 예민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네. 그러면 오늘 얼쑤의 얼쑤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기후정의 행진 2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운경, 얼쑤였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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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 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아홉 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열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ទី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